안녕하세요.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시집은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이병률 시인의 바다는 잘 있습니다 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잘 있는 거 맞죠? 저는 이번에 태국의 방콕과 파타야를 4박 5일간 다녀왔는데요. 작년에 베트남을 시작으로 매년 결혼 기념일에 해외 여행을 다녀오자는 저희 룸메이트님과의 약속에 따라서 올해는 태국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직장에서 15년 전쯤 방콕과 파타야를 4박 6일간 다녀오긴 했지만요. 여행의 동반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여행의 색깔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했던 그때도 무척 즐거웠지만 가족들과 함께 특히 87이신 저희 엄마를 모시고 갈 수 있어서 더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여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대인들이 핸드폰, 댓글에 어떤 분이 휴대폰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든요. 이 문명의 산물인 그 기기 때문에 요즘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가끔 헛 진동 소리가 들릴 만큼 제 몸의 일부처럼 가지고 다니는데요. 제가 규칙을 나름 세워서 조금씩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갈 때라든가 산책을 갈 때,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 네, 그리고 여행을 갈 때, 네, 이럴 때는 두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아예 집에 두고 갔는데요. 무슨 금단 현상처럼 하루 정도는 허전함이 좀 밀려왔었는데요. 사나흘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정말 제 영혼이 다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편지도 쓰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문자로 또 카톡으로 금방금방 내 뜻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또 그 마음을 또 바로바로 확인을 하게 되다 보니까 기다림이니 아니면 설레임이니 하는 그러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점점 도태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아름다운 시를 많이 감상하면서 인간의 가장 순수한 영혼의 깊이 속에서 참 진리를 찾고 인간 고유의 미세한 감정들에 대면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우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길 바라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시는요. 페이지 16 이구아수 폭포 가는 방법입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죠. 8번 다단조 작품 번호 13 비창의 2악장 준비했습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비밀 하나를 이야기해야겠다. 누군가 올 거라는 가정하에 가끔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간다는 비밀 하나를 어디서 누가 올 것인지 그것이 몇 시인지 남의 단추를 내 셔츠에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모른다. 녹는 시간을 붙잡자며 그때마다 억세게 터미널에 나갔다. 한 말의 소금을 한 잔의 물로 녹이자는 사람처럼 출발하고 도착하는 시간들을 기다렸다.
떠난다는 말도 도착한다는 말도 결국은 헛된 말일 것이므로 터미널에 가서 봄처럼 아팠다. 나직하게 비밀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가끔 내가 사라지는 것은 차갑게 없어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오해가 거칠 것 같아 최선을 다해 당신에게 말하건대 내가 가끔씩 사라져서 한사코 터미널에 가는 것은 오지 않을 사람이 저녁을 앞세워 올 것 같아서다. 네, 이구아수 폭포는요, 남아메리카 파라나 강의 지류인 이구아수 강의 하류에 있는 거대한 폭포인데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이 이구아수 폭포의 경이로운 경관은 영화의 배경으로도 종종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롤랑 조페 감독의 미션에서 노예 상인이었던 멘도사가 가브리엘 신부를 따라 등에 돌짐을 지고 절벽을 오르는 고행을 하던 중에 자신의 돌짐을 끊어버리는 과라니 원주민 앞에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가브리엘 신부가 오보에로 넬로 판타지를 연주하는 장면 등은 이구아수 폭포로 인해 더욱 인상 깊은 장면이 되었습니다. 2008년 개봉된 인디아나 존스와 크리스탈 해골 왕국에서도 이구아수 폭포는 중요한 배경으로 활용이 되었었죠. 2011년에 이 지역이 전 세계 7대 자연 경위에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네, 두 번째로 감상하실 시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제목이 있지. 네, 배경 음악으로는요, 쇼팽의 전주곡 15번 내림 라장조, 작품 번호 28-15 빗방울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있지. 가만히 서랍에서 꺼내는 말, 벗어 던진 옷 같은 말. 있지. 문득 던지는 말, 던지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므로 도착하지도 않는 말. 있지. 더없이 잊자 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음이 그렇고 그런 말. 있지. 전기 설비를 마친 새 집에 등을 켤 때 있지라는 소리와 함께 켜지는 것 같아 소스라치게도 되는, 하지만 들어도 저울에 올릴 수 없는 말. 있지. 그러다가도 혼자가 아닌 말. 침묵 사이에 있다가도 말 사이에 있다가도 덩그마니 혼자이기만 한 말. 있지. 수상하도록 무엇이 있다는 것인지, 무엇으로 청천벽력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포개고 자꾸 포개지는 순박한 그 말에는 참 모두가 있지. 이 시집은요, 제 딸 아이의 친구가 제게 선물을 해 주었는데요.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나 소설 같은 책보다는 게임에 더 가까운 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제 딸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해줍니다. 제가 그 조승연 씨의 강의를 참 많이 시청하는 편인데요.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인문학은 다른 이의 지식을 훔치는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책 한 권을 하루 이틀이면 읽을 수 있겠지만 그 책 한 권을 쓰기 위해 어떤 이는 한 평생을 바치기도 한다고요. 그렇게 좋은 책, 훌륭한 책 한 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오랜 깨달음을 단숨에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산 증거물이라고요. 그 사람의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앉아서 쉽게 습득할 수 있지만 책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반해서 여행은 직접 우리가 몸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학문의 움직이는 학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책과 여행을 보다 가까이 하기를 바라봅니다. 그곳엔 실로 엄청난 삶의 비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거든요. 그 해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어지길 바라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제가 들려드릴 시는요, 페이지 32페이지 사람의 재료입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쇼팽의 야상곡 1번 내림 나단조, 작품 번호 9-1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약속에 나가 사람들과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다. 왜 오지 않는 거냐고. 이미 약속 시간으로부터 10분이 지나 있었다. 무엇이 문제였단 말인가. 황급히 일어나 간판을 다시금 확인하고 옆 건물로 들어가 사람들 사이에 다시 앉았다. 만나도 모르는 사람들, 몰라도 만나는 사람들, 만나더라도 만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이 좁디 좁은 우주에서 우리는 그리 되었다. 이 바다의 물을 다 퍼서 다른 바다로 옮기는 일들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내뱉은 말들이라 가능했다고 믿었다. 꽃이 꽃을 꺾는다거나 비가 비를 마시게 된다는 식의 일들, 우정의 모든 사랑이라든가
그로 인해 어제는 가볍지 않았다는 기록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이대로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가정만으로 이제 감각도 없는 굳은 살들을 떼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인생의 재료들 사이에서 무조건 속의 조건들을 골라낼 줄 알게 된다면 저편에 또 다른 나 하나가 생성된다는 잔인한 가정을 믿기로 한다면 정말이지 누군가에게 무언가라도 되어야겠는데 오늘 한 일이라곤 약속에 나가 감히 다른 자리에 앉아 있다 온 거였다. 이병률은 시인이자 방송 작가이시고요. 199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 좋은 사람들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시집으로는 당신은 어딘가로 가려 한다, 바람의 사생활, 찰란, 눈사람 여관 등이 있고요. 산문집으로는 끌림,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현대시학 작품상을 2006년에 수상하셨고요. 현재는 시힘의 동인이시네요. 네 번째로 감상하실 시입니다. 페이지 44페이지 사람이 온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인데요. 여기에서 파반느라는 말은 이탈리아에서 16세기 초에 발생해 17세기 중반까지 유행을 했던 장중하고 위험 있는 분위기의 그런 궁중무곡을 이르는 말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어서 커튼이 집 안쪽을 차지할 때나 많은 비를 맞은 버드나무가 늘어져 길 한가운데로 쏠리듯 들어와 있을 때 사람이 있다고 느끼면서 잠시 놀라는 건 거기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낯선 곳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들리는 흐르는 물소리, 등짝을 훑고 지나가는 지진의 진동, 밤길에서 마주치는 눈이 멀 것 같은 빛은 또 어떤가? 마치 그 빛이 사람한테서 뿜어 나오는 광채 같다면 때마침 사람이 왔기 때문이다. 잠시 자리를 비운 탁자 위에 이파리 하나가 떨어져 있거나 멀쩡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서 하늘을 올려다 볼 때도 누가 왔나 하고 느끼는 건 누군가가 왔기 때문이다. 팔목에 실을 묶는 사람들은 팔목에 중요한 운명의 길목이 지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겠다. 인생이라는 잎들을
매단 큰 나무 한 그루를 오래 바라보는 이 저녁, 내 손에 굵은 실을 메어줄 사람 하나 저 나무 뒤에서 오고 있다. 실이 끊어질 듯, 손목이 끊어질 듯 단단히 실을 묶어줄 사람 위에 이 저녁을 퍼다가 밥을 차려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힘으로는 닫지 못하는 문이 하나씩 있는데 마침내 그 문을 닫아줄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이다. 네. 그 책의 끝에 그 본문 내용의 대강이나 간행 경위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적은 글인 발문에 그 보면은요, 시인 김소연 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시인의 절제란 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하여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바를 가장 잘 건사하기 위해서 시인이 반드시 취해야 할 도리라는 것을 이병률 시인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절제에 대한 의지, 말을 삼가고 싶다는 의지는 이 시집에서 자주 목격된다. 이병률 시인의 삶은 그 다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걸로 익히는데요. 이러한 다짐도 이병률적으로 말하자면 시작하고 있는지 마친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이병률적으로 말하자면 병에 걸리는 것일지도 모르고 이렇게 미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될지 마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이 되어 사람답게 살려면 그래야 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 수 있다. 다짐이라고 했지만 숱한 낙담 끝에 오는 다짐인 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할 것 같다. 그러므로 그의 다짐은 시어일 뿐만 아니라 곧장 행위에 닿게 된다. 이 다짐은 선택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최종의 마음이다. 시를 잘 써서 시인이 아니라 이 최종의 마음이 종래 시가 되는 사람만을 나는 시인이라고 부르고 싶다. 네, 그 마지막 말이 참 마음에 와 닿는데요. 최종의 마음이 종래 시가 되는 사람. 저도 그런 시인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감상할 시입니다. 페이지 106페이지 직면 배경 음악으로는요,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려고 차를 조금 움직이다가 차 한 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차를 다시 원 위치로 후진한다. 그게 얼마가 되었건 하필이면 헤어진 사람의 차. 내려서 제 갈 길을 가겠지 싶은데 내 차를 알아봤는지 내리지를 않는 사람. 이번에도
뒷모습을 보일까 싶어 나 또한 움직일 수 없다. 맨 처음 당신을 본 어느 돌연하고도 뜻밖인 날, 한사코 당신을 다시 보겠다고 그 자리에 할 말을 두고 온 적 있었는데, 같이 올려다 봤던 하늘은 없고 이제는 각자 다른 네모 칸에서 옆 칸의 기척이나 살피며 질식할 것 같은 지하에 함께 갇혀 있다는 사실도 어쩌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밀물과 썰물이 뒤섞이고 교차하는 평범한 순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일에 자주 직면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에 직면할 때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삶에 어떤 정확한 대처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겐 어떠한 정답지라는 게 따로 없다는 게 현실적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제가 좋아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10가지 덕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첫째, 절제. 배부르도록 먹지 말라.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둘째, 침묵. 자신이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은 피하라. 셋째, 질서.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정돈하라. 모든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서 하라. 넷째, 결단. 해야 할 일은 하기로 결심하라. 결심한 것은 꼭 이행하라. 다섯째, 검약.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일 외에는 돈을 쓰지 말라. 즉 아무것도 낭비하지 말라. 여섯째, 근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언제나 유용한 일을 하라. 안 해도 될 행동은 끊어버려라. 일곱째, 진실함. 남을 일부러 속이려 하지 말라. 순수하고 정당하게 생각하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라. 여덟째, 정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응당 돌아갈 이익을 주지 않거나 하지 말라. 아홉째, 온건함. 극단을 피하라. 상대방이 나쁘다고 생각되더라도 홧김에 상처를 주는 일을 삼가라. 10번째, 침착함.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이나 불가피한 일에 흔들리지 말라. 네.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것은 오직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결코 버려질 낭비의 시간이 아니길 바라보면서요. 늦은 시간 오늘도 끝까지 저와 동행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방송의 모든 감동 어린 음악의 출처는 음원 사이트 멜로님을 밝혀 드리고요. 지친 하루를 살살 녹이시면서 평온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